어둠이 눈꺼풀을 누르는 감각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깔, 무게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듯한 텅 빈 공백에 가까웠다. 서지우는 자신이 어디로 추락하는지 혹은 떠오르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마지막 기억은 늦가을 싸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던 한강공원 산책길, 그리고 시야를 가득 채우며 달려들던 검은 자전거 바퀴였다. 짧은 비명, 둔탁한 충격음, 그게 전부였다. 1장, 부서진 날개, 29의 서지우에게 세상은 한때 반짝이는 유리구슬 같았다.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 잡힐 것 같던 시절.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IT 스타트업 넥스트드림의 핵심 개발자로 승승장구했다. 밤샘 작업도 고되었지만 그녀가 설계한 코드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달콤한 피로회복제였다. 손목 안쪽에 새긴 작은 별 모양 타투는 그때의 반짝임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주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유리구슬은 생각보다 쉽게 깨졌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AI 기반 교육 플랫폼 프로젝트는 오픈을 코앞에 두고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 문제는 지우의 코드가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입사 동기이자 프로젝트 팀장이었던 박준서가 핵심 알고리즘의 일부를 경쟁사에 유출했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훼손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볐다. 회사는 책임을 지우에게 돌리려 했고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넥스트 드림을 나왔다. 부서진 날개라는 익명의 게시글이 업계 커뮤니티에 잠시 떠돌았지만 곧 잊혔다. 그 후 1년, 지우의 시간은 서울 변두리 햇볕마저 비껴가는 낡은 원룸에서 멈춰버렸다. 방 안에는 언제 주문했는지 모를 배달 음식 용기들이 아무렇게나 뒹굴었고 노트북 화면은 밤새도록 의미 없는 알고리즘 영상만을 재생하고 있었다. 간간히 걸려오는 어머니 박선영의 전화는 늘 같은 레퍼토리였다. 지우야, 밥은 먹었니? 언제 한번 집에 내려올래? 걱정 어린 목소리 뒤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한숨이 묻어났다.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김민주는 가끔 괜찮냐는 메시지와 함께 소소한 일상 사진을 보내왔지만 지우는 혹은 단답형 이모티콘으로 답할 뿐이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아 그녀를 조롱했다.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야심찬 개발자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를 좀먹고 있었다. 나는 실패자야. 모든 게 끝났어. 어둠 속에 잠겨 눈을 감을 때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작은 별 타투는 이제 빛바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녘까지 잠 모지르고 뒤척이다 문득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되는 대로 걸쳐입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늦가을 새벽의 한강공원은 을씨년스러웠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울었고 검푸른 강물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깊어 보였다. 지우는 정처 없이 강변을 따라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어지럼증과 함께 무릎이 꺾였다. 아 하고 짧은 신음을 내뱉기도 전에 눈앞으로 검은 형체가 빠르게 다가왔다. 자전거였다. 피할 새도 없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암전. 고통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2장. 경계 너머의 빛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자신이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에 자신이 축 늘어져 누워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마치 유체이탈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꿈인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처음에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몸에서 빠져나온 나는 너무나 가볍고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내려놓은 것처럼. 그때였다. 시야가 온통 부드럽고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눈이 부시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한없이 평화로운 빛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평화가 온 존재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빛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형체는 없지만 분명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목소리도 모습도 없었지만 그 존재는 지우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니, 대화라기보단 생각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듯한 교감이었다. 두려워 말거라 아이야. 온화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지우를 감쌌다.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사랑과 수용이었다. 저는 죽은 건가요? 지우의 물음에 존재는 부드럽게 답했다. 죽음이란 없다. 다만 모습이 바뀔 뿐이지. 너는 지금 삶과 삶 사이의 문턱에 와 있단다. 문턱.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지우는 자신의 지난 29회를 돌아보았다. 빛 속에서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그러나 선명하게 펼쳐졌다. 밤새 코딩에 몰두하며 느꼈던 희열, 동료들과 웃고 떠들던 소소한 기쁨, 그리고 박준서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의 절망과 분노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들이 빛 속에서는 한 발짝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담담했다. 후회도 미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이해가 더 크게 다가왔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단다.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너는 배우고 성장했지. 존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너는 단 한순간도 홀로였던 적이 없으며 늘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었단다. 다만 네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 그 말과 함께 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실패감과 자기 혐오로 스스로를 가두었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이제 선택하렴. 이곳에 머물겠니? 아니면 돌아가겠니? 선택. 지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었다. 아니, 이제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은 아니었다. 그저 살아보고 싶었다. 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직 제게 주어진 시간을 더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빛의 존재는 만족스러운 듯 더욱 따스한 빛으로 그녀를 감쌌다. 내 안의 빛을 믿으렴.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그 말을 끝으로 빛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고 지우는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이나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둠이었다. 3장. 다시 숨. 환자, 눈 떴어요. 정신이 드세요? 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지우의 의식을 깨웠다.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눈앞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삐빅거리는 기계음. 아, 병원이구나.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칼칼했다. 응급실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에 부딪히셨어요. 기억나세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순간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에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들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가슴속에 남아있는 따스한 온기와 평화로운 감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큰 외상 없이 퇴원했다. 의사는 단순한 뇌진탕과 타박상 정도로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겪은 것은 단순한 사고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이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햇빛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스한 에너지를 내뿜는 것 같았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작은 꽃잎 하나하나가 경이로운 색채로 반짝였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그들의 감정이 희미한 아우라처럼 느껴졌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우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잿빛 건물들 사이로 힘겹게 자라는 가로수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 한 조각까지도 모두 경이로웠다. 마치 오랫동안 흑백 영화 속에 살다가 갑자기 총천연색의 세상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다.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방 안을 채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옥처럼 느껴졌던 작은 공간이 더 이상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어머니 박선영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딸의 사고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었다. 평소라면 입맛이 없다며 깨작거렸을 지우였지만 그날은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집밥에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다. 한술 한술 음식을 넘길 때마다 코끝이 찡해왔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혔다. 사장, 낯선 익숙함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동시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사건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졌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어두운 표정에도 마음이 쓰였다. 마치 온 세상의 감정을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된 것 같았다. 때로는 이러한 예민함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기도 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친구 민주는 그런 지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예전처럼 냉소적이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다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낯선 느낌을 풍겼다. 지우야,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쪽으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 사람들은 믿어줄까?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용기가 생겼다. 민준아, 사실 나 사고 났을 때 이상한 경험을 했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유체 이탈, 빛의 존재, 그리고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까지. 민주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지우의 진지한 모습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네가 겪은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네가 그걸 통해 뭔가를 얻었고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다는 거겠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민준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다. 작은 화분에 허브를 심어 키우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새싹을 보며 생명의 신비에 감탄했다. 방 한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노트북을 다시 열었지만 코딩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장을 펼쳤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괜찮다. 임사체험 중 빛의 존재가 했던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말을 되뇌며 지우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직면할 용기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 박준서의 배신, 프로젝트의 실패, 그로 인해 무너졌던 자존감.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않았다. 마치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손목의 작은 별 타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낙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처럼 느껴졌다. 5장, 과거와의 대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박준서. 그 이름은 여전히 지우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다.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 감정의 끝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함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서지우 씨 맞으십니까? 낮고 불안한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잊을 수 없는 박준서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지우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차분하게 물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일말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동시에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평화와 용서의 감정이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들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빛의 존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알겠습니다. 시간하고 장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결국 지우는 그를 만나기로 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영원히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약속 장소는 테헤란로의 한적한 카페였다. 한때 지우가 매일같이 출근하던 거리. 창밖으로 보이는 넥스트 드림의 로고가 새겨진 빌딩이 낯설게 느껴졌다.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박준서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지우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 뿐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먼저 정말 미안합니다. 준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했던 짓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지우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지만 지우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사과 한마디로 지난 1년간 자신이 겪었던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왜 그랬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회한이 가득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우 씨는 항상 나보다 뛰어났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죠. 나는 늘 지우 씨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변명은 구차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서 그의 나약함과 불안을 보았다. 한때는 악마처럼 보였던 그도 결국은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결국 나를 과거에 가두는 일이니까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길 바라요. 카페를 나서는 지우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과거의 가장 큰 멍해로부터 한 걸음 벗어난 느낌이었다. 더 이상 박준서는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악몽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욕장, 새로운 시작의 빛. 박준서와의 만남 이후 지우의 삶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조금씩 생겨났다. 더 이상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모든 경험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임사체험과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IT 업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상담 기법을 배우기도 했다. 아직은 막연한 꿈이었지만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 어느 주말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화원에 들렀다. 햇살 좋은 창가에 놓을 허브 화분을 몇 개 더 사고 싶어서였다. 지우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예전처럼 웃기도 하고. 어머니가 화사하게 핀 칼랑코에를 보며 말했다. 그런가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지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뭘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지우는 코끝이 찡해졌다. 한때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알았다. 몇 달 후 지우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임사체험 이야기부터 시작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등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말들이 넘쳐났다. 지우는 그 글들을 읽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친구 민준도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내 글 정말 좋더라. 뭔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나도 기뻐.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지우의 원룸 창가에는 새로 들여놓은 허브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녀가 매일 정성껏 돌보는 작은 화초들은 파릇파릇한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고, 과거의 상처가 문득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임사 체험을 통해 얻은 깊은 평화와 감사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우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별 타투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한때는 희미한 과거의 흔적이었던 별은 이제 그녀 안에서 반짝이는 작은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도빛 새싹들이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